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C 레코드에 대한 모습, 스트럭처는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 배열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고 그 배열 초기화해 주는 것 좀 하고 물론 오늘 전 시간에도 뭐 그런 거 좀 했었지만 그리고 요거 끝나면 스트럭처문을 이용해서 연결 구조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먼저 C 언어에서의 배열 꼭 아신 분도 있기 때문에 C 언어에서의 배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 초기화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포인터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이 스트럭처문, 레코드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데이터 3이라고 쓰고 1, 2, 3이라고 썼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 1. 자, 이렇게 생긴 거하고 똑같은 문을 이렇게 작성해 준다라는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배열을 5를 잡아놓고 여기다가 초기값을 가지고 1, 2, 3만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0번에는 1, 데이터 1번에는 2, 데이터 2번에는 3, 그 다음에 데이터 4번에는 0. 자,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떴는데 어떻게 되는 경우냐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3개에 해당되는 공간을 잡았는데 초기값으로는 5개를 줬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됐을 적에는 아예 에러가 나는 경우다. 자, 컴파일 에러가 나죠. 짝이 안 맞아서.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 프로그램의 오류가 되는 거죠.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거를 줄여야 되는 건지는 그 프로그램 로직에 따라서 다뤄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원 행렬에서의 그 초기화에 대한 것만 알아보고 그 다음에 포인터 타입에 대한 걸 넘어가든지 아니면 더 하든지. 나는 2차원에 대한 건 어떻게 되냐? 데이터인데 이번에는 2차원 행렬로 2행 3열로 주어졌다 그러죠. 자, 여기 초기값을 이렇게 줬다고 한번 해보죠.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 0번 행에 0번 열에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0번에 1번 열에는 20, 2번 열에는 30. 그 다음에 1번 행에 0번 열에 40, 1번 행에 1번 열에 50, 1번 열에 2번 열에 60.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가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또 조금 이 데이터가 좀 많아서 좀 줄여서 썼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2행 3열이고 정확하게 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겠죠. 10, 20, 30. 그래서 한 행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행에 해당되는 거는 40, 50, 60 이렇게 잡아주는 거가 원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요거하고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데이터에 이행 3열을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 세 칸씩을 잡아줘야 되는데 세 칸을 안 잡아주고 20만 이렇게 썼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도 40, 50만 잡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들어가냐? 이제 저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그 표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행, 영열에 해당되는 거니까 10, 20.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30인데 여기는 없죠. 그래서 3행, 2행 3열인데 여기는 두 개의 열까지밖에 없죠. 그럼 여기 0을 치운다 이죠. 자, 이건 뭐 C 언어에서 특징이란 얘기예요. 어떤 언어는 이렇게 쓰게 되면 아예 그 에러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C에서는 이렇게 넘어가 준다. 그 다음에 일행, 영열에는 40, 50, 마지막 일행 2열에는 빵, 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하나 더 해서 데이터에 이행 3열인데 이번에는 10, 20만 썼다.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첫 번째 10, 20 여기는 영행 0열 0, 1 그리고 여기 0번째 두 번째 열 0이 들어가겠죠. 나머지 세 개 다 0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1행 0 그 다음에 1행 1 1행 2열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저렇게 채워지는 이런 모습의 걸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꼭 C 언어만이 핵심은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C 언어에서는 포인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까지 얘기하고 레코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럭처문. 자, 오늘 스트럭처문을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P라고 하는 거 앞에 P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포인터가 이렇게 돼요. 이걸 포인터라고 얘기하죠. Q라고 하는 변수가 아니라 Q가 가리키는 포인터. 그래서 이렇게 생긴 Q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Q가 가리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이게 Q 포인트라고 하는 거다. 여기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여기 이 정보에 해당되는 크기, 자료, 형태가 어떤 모습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정수. 자, 포인트 Q가 가리키는 게 정수란 뜻이에요. 이 안에 들어간 게 정수라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부분에 따라서 보니까 여긴 정수값이 들어가 있더라. 하나 더 해서 R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잡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굳이 어렵게 짜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간혹가다 돼 있는 수가 있어요. 2, 3, 4에서 면이 2개, 행이 3개, 멸이 4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썼다고 하면 이제 P라고 하는 변수인데 이제 여기는 P가 가리키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P 자체에다가는 데이터 0 이렇게 썼다라. 이 의미는 뭐냐? 이거의 의미는 P라고 하는 변수 여기에는 데이터에 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여기 0번 면에 0번 행에 0번 열이죠.
이거에 주소 값이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 다 알죠. 큐라고 하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보자.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이행 1 이렇게 들어갔 1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0이라고 써볼까? 0부터 1. 이렇게 된다면 Q라고 하는 변수에는 여기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0번 면에 1번 면에 0번 내 주소다. 01, 01 이게 잘못 1 맞는. 앞에 거에 맞춰가지고 이 뒤에가 0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 0, 1 앞에 이렇게 맞춰줘요. 그래서 요거에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그 좀 배치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R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에 만약에 1, 2, 0이라고 잡았다. 3이라고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R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배열에 1번 면에 2번 행에 3번 열에 주소가 배치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 산출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걸로 간혹가다 이렇게 이제 그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산출될 거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제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건 요게 아니라 우리 그 구조체라고 하는 거, 레코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포인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하고 좀 연동이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 시간에 이 연속행 데이터들 순차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행렬에 대한 걸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행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표현할 때 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항식 표현법에 대한 걸 했었어요. 그 다항식은 x의 뭐 그 예를 들어서 a의 x의 n승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그러면 a 이건 1,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n-1에 x의 n-1승 이렇게 쭉 표현돼서 예를 들어서 x의 0승 이렇게까지 표현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두 가지 방식. 하나가 이 개수하고 지수를 동시에 넣는 걸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앞에다 개수를 먼저 하던 지수를 넣던 먼저 a의 n이라고 하는 개수값 그 다음에 지수에 해당되는 거 n 이걸 2라고 써도 되고 n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n이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또다시 a의 n-1 n-1승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a의 0승이라고 a의 0이라고 하는 개수가 나올 테니까 a의 0 그 다음에 0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개수와 지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은 이 그 전체 개수인데 그 개수를 뭐라 하냐면 디그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차수. 이걸 갖다 차수 가장 높은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아, 이 개수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 전체 이 제일 높은 차수니까 여기가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여기 이 n이라고 하는 지수 값이 들어가고 이 n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개수들만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a의 n, a의 n-1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a의 0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이 개수만 쓰고 여기는 잘못 썼어요. 차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잡혀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개수가 n-, 그 차수가 이 n승이면 n 플러스 1개에 해당되는 거 들어가고 차수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장점이 있냐면 x의 백승 플러스 1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저희 이 개수가 0이라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차수하고 개수만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지수하고 개수만 들어가니까 이건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 그랬죠. 이 앞에 여기 3이다 그러면 3, 100. 그 다음에 이건 1, 그리고 지수는 0. 이렇게 하게 되면 4칸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어떻게 쓰냐면 100, 그 다음에 99, 98 해가지고 전체 해당되는 것만큼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100일 때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1. 자, 이렇게 쓸게요. 1, 여긴 0, 0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1인 것까지. 그리고 차수가 얼마가 되냐면 100. 이렇게 되는 걸로 잡아줘야 되는 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거냐는 각자 자기 이 편의성에 따라서 또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구분해 준다. 자,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희소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전체 행렬 중에 대부분이 다 0인 경우 그때는 행과 열 그다음에 데이터 값을 가지고 표현해라. 자, 오늘은 이제 레코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C언어에서는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스트럭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부터 이제 이 연결 구조체를 쓸 때 작성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저번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주민등록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등본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한 사람에 대한 자료가 이런 대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 주민번호가 이렇게 있고 성명이 있고 주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가족상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의 변수 형태처럼 만들어 줄 수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드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런 필드들이 하나씩 모여서 전체 한 사람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레코드라고 불러요. 이런 레코드들이 실제 저장될 땐 이렇게 저장되겠죠. 여기에 이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명에 해당되는 공간이 들어갈 테고 여기에 주소에 해당되는 공간이 조금 길게 들어갈 테고 가족사항에 대한 기록이 또 좀 길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또다시 반복해서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A라고 하는 사람께였다, 갑이었다라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께 들어갈 테고 여기 또 을이라는 사람의 성명, 주소, 그리고 가족사항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런 레코드 타입을 우리는 또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가 정의한다 그래서 유저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불러요. 사용자가 결정하는 거다. 자, 이렇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보통 수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6분의 3 이런 식의 분수가 있죠. 분수에 대한 거를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타입이 없어요. 변수 형태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할 때 객체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걸 정의해서 쓰듯이 분모와 분자라고 구분하듯이 또는 또 이와 같이 복소수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앞에 이와 같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하는데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때 여기 이런 거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일종의 레코드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쭉 모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파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파일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하는 거를 C 언어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이번에 써야 될
이 연결 구조체에 써야 될 구조체, 이 레코드라고 하는 거에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구조체인데 예, 여기에 이 생년월일과 관련된 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날짜, 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달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언제인지에 대한 해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해요.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거가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문자열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이름이 한 네 글자 들어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 새로운 변수 형태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거, 이 사람에 대한 이 생년월일에 대한 거를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조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 변수 형태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C 언어에서 우리가 C 언어 가지고 수업을 할 거니 실습을 할 거니까 C 언어에 대한 거 가지고 한번 보죠. 그래서 C 언어에서 이런 선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를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그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경우에 이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있을 때 물론 키값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니까 키값은 생각 안 하고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스트럭이라고 하는 스트럭처인데 그거 앞에 따서 스트럭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 그 스트럭처의 레코드라고 하는 구조체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데이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내 데이트라고 하는 걸 잡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데이라고 하는 거는 1부터 31일까지니까 정수값이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months라는 것도 1부터 10일까지니까 정수값으로 잡으면 되겠다. 이거는 보통 네 자리를 하겠죠. 물론 뭐 다섯 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에 살던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네 자리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뭐 사람 이름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개천절 아니면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의 걸로 정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냥 이 캐릭터로 해서 네 글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는 걸로 잡아준다. 그런데 이거는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걸로 잡아주는 걸로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데이트라고 하는 구조체에는 네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하나의 이 형태처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정의해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쓰냐? 정수라고 하는 거를 쓸 적엔 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가 정의가 돼 있고 저런 구조체. 그다음에 두 번째 once라고 하는 또 안에 이 구조체 안에는 이런 이 그 부분이 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year라고 하는 거가 있고 마지막 이 캐릭터라고 하는 걸로 이 날짜는 뭔지에 대한 거가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돼서 이 선언 부분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이 돼 있는데 나는 여기다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정의해서 만들려고 한다. 아니면 이 내 생일에 대한 거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구조체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변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나만의 변수를 하나 쓰려고 한다. 이제 구조체 이름이고 이 구조체 이름에 해당되는 거에 내 거 하나.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D라고 하는 걸로 써보겠다. 그리고는 하나의 뭐가 되냐면 변수죠.
근데 이 변수에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정수냐 실수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구조체 모습이다.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뭐 D라고 하는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데이만은 골라내겠다라고 한다면 점을 찍고 데이라고 쓴다. 자, 이거는 C 언어의 문법이에요. 요 안에서의 요거만 골라 쓰려고 할 때는 점을 찍는다. 물론 이 D라고 하는 게 포인터 타입이 아니라 여기 앞에 이렇게 별 표시가 없죠.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별 표시가 생겼을 때 또 좀 달라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오늘이 19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D라고 하는 이 변수의 month라고 하는 것만 구분해서 쓰려고 한다면 이 변수에서 여기다가는 오늘이 9월이니까 9. 해는 이렇게 적은 네 글자에 해당 네 개, 그 2023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거에 이 name 여기다가는 예를 들어서 이 ABC라고 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정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게 값을 주는 방법이죠. 또는 아까 초기화 방식 같이 쓴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D라고 하는 거에 데이트 D라고 하는 거에 초기 값을 줘야 될 때 이 순서대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9 그리고 9 2023 그리고 ABC 자, 이렇게 주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은 역할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초기 작업을 해주는데 분명히 요거는 포인터 타입이 아니라는 걸 지금 꼭 저희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어요. 포인터 타입일 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 문자열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문자열 할까요? 그건 뺍시다. 지금. 자,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이 포인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메인 하나만 쓸게요. 여기에 데이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걸가 아니라 P가 가리키는 부분이 정수값이다라고 하는 걸로 가서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는 얼마를 넣었냐면 31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데이터 앞에다가 앰퍼센드를 썼다. 이제 이것도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 스캔F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이런 걸 쓰죠. 이게 주소라고 하는 건 이 주소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건 P고 P 포인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포인트 P에다가 더하기 1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인쇄를 해봤어요. 데이터 값을 인쇄했어요. 저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결과를 보게 되면 일단 변수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P라고 하는 게 사용되죠.
그래서 이거를 공간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게 변수 공간에는 변수가 값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데이터라고 쓰지만 사실 이게 이 변수 이름과 동시에 여기 해당되는 게 실제적으로는 주소가 들어가죠. 메모리 안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변수명이다. 그럼 홍길동시 대기 어디 어디 주소라고 하는 게 나오죠. 지목로 몇 번지 뭐 이런 뭐몇 번 이렇게 도로명 이렇게 나오듯이.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번이다라고 한번 주소 값으로 가정한다 이거지. 이거 가정이에요. 주소는 주소. 그다음 P라고 하는 변수가 저희 그 컴파일하고 나면 또는 운영체제가 OS에서 실행될 때 P라고 하는 공간은 여길 써라라고 하는 지정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100이라고 하는 걸로 주소를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실행할 때 exe 파일 때 엔터하게 되면 OS가 빈 자리를 찾아가지고 배당을 해주게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뭐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값에 여기 이렇게 3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여기 3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죠. 뭐 했냐면 이거는 이거를 실행했을 때 결과다. 데이터 31이라고 하는 값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고 나면 이걸 2번이라고 포인트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의 포인트 값을 주소 값을 갖다 P라고 집어넣으래요. 근데 데이터의 주소 값이 얼마냐면 30이라고 하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3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주소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래. P라고 하는 그 자체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어. 30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뭐냐면 2번에 해당되는 거다. 한 번을 보게 되면 P가 가리키는 거래. P 자체가 아니라 P가 가리키는 거. P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30 여기 안에 보면 30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죠. 30이 이게 P가 가리키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30번.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이제. 그래서 P가 가리키는 거에다 더하기 2를 하래요. 그리고 거기 값을 P가 가리키는 데다가 더하기 2를 해서 바꿔내래요. 그러니까 P가 가리키는 게 이건데 이거를 바꿔서 뭘로 넣으면 32로 바꾸는 얘기죠. 이게 3번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뭐할 필요 없고 뭐를 인쇄하냐면 데이터를 인쇄하라 했죠. 그래서 결과는 이거 값을 인쇄하는 얘기죠. 이 변수 안에 있는 거.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32가 인쇄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를 따져서 포인트가 아니라 주소, 그 다음에 포인트라고 하는 거 이걸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파라미터 패싱 해주는 게 나올 게 이제 좀 다르게 될 텐데 그거까지 얘기해서 물론 파라미터 패싱이 하는 것도 자료 구조에서 다른 얘기는 아니고 C나 아니면 프레임 언어론이나 뭐 그런 데 다룬 얘기인데 이제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C 언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이제 그 다듬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링크드 리스트 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네, 들어갈게요. 연결 구조체라고 불러요. 연결 데이터의 표현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이걸 제가 학교 처음 들어왔을 적에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게 뭐 있었죠. 포트란 베이직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었는데 요즘은 다 이 뭐 파이썬도 배우고 자와도 배우고 C도 배우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그 수월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그 선형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었어요. 이 중에 뭐냐면 배열이었죠.
이 배열의 어떤 단점이 뭐냐면 이게 계속 연속된 공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삭제, 삽입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삭제된 거 빼고 이렇게 밀착을 시켜줘야 되고, 삽입을 하게 되면 이미 있는 곳 사이에 끼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밀어서 그 사이를 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하게 된 이제 그 연결 구조체다. 그래서 이걸 이 좀 개선하기 위한 거. 이걸 개선한 거죠. 개선한 건 뭐냐면 나 다음엔 누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그 학교에 초중고는 때 우리 보게 되면 번호 순서대로 앉았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키 순서대로 앉기도 했는데 보통 이제 그 번호 순서대로 앉으면 시험 볼 때 특히 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무작위수로 앉고 나 다음엔 누구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연결 구조다. 그래서 연결 구조라는 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1, 2, 3, 4,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5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연결 구조는 1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1 다음에는 어디냐 하면 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지 않고 이 세로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1이 이렇게 있고 2가 이쯤에 있고 여기 3이 있고 또 저 아래 내려가서 4가 있고 여기 5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 다음에는 어딨냐? 여기 보니까 번호가 쭉 있어서 여기 주소가 있어서 주소가 100번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100번 다음에 여기 101번에는 다음에 있는 위치를 포인트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만약에 107번이었다라고 한다면 나 다음에는 107번을 찾아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주소죠. 이건 데이터고. 그럼 107번에 오면 2번이네라는 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3번을 가야 되는데 3번이 여기가 104번이었다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러면 2번 다음엔 104번으로 가세요라고. 저희가 108번에는 104번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여기 보니까 3번이 있고 여기 105번에 다시 5번이 있는 위치 여기가 110번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저는 110번 이렇게. 여기도 자료가 또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는 주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자료가 있고 여기는 주소가 있고 다 계속 할 필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끝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끝. 여기가 111번인데 여기가 끝.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호 하게 되면 뭐 한 다음에 뭐 30번 하거나 끝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저희가 끝이구나라는 걸 알겠죠. 그런 식의 그 끝을 표시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의 거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이 자료 구조 형태. 그래서 이걸 실제 이렇게 그리면 굉장히 이 그리기가 난해하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 시각적으로 좀 예쁘장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죠. 1번 다음에 요게 2번을 가리키도록 가리켰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을 가리키게 여기가 주소가 돼 있다. 그 다음에 4번을 가리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이다. 그리고 여기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시작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생긴 거를 포인트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3이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가 있는 주소가 들어가 있겠죠. 뭐 그런 주소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제일 끝이라는 얘기. 이 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편의상 슬래시를 표현하는데 이거 우리는 C에서는 널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언어는 1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데 널이라고 대문자로 C에서는 백슬래시 0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이제 이 값이 들어갑니다.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통 영어로 헤드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헤드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 헤드가 가리키는 부분이 제일 먼저 시작될 값.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5라고 하는 숫자까지 나오게 되는 거다. 자, 이런 모습을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이 구조체에 해당되는 거에 만약에 내가 이 사이에 뭐 이제 이게 다 실수라고 하면 2.5를 하나 넣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가리키는 걸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뭐 만약에 이게 증가 순서대로 쓴다라면 만약에 이걸 빼버리려고 한다? 그럼 이거 빼버리면 이 포인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인더 노트에 집어넣듯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종이로 딱 처리되어 있는, 실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 곤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보다는 훨씬 더 삽입과 삭제가 쉽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체, 이런 모습, 이런 걸 갖다가 연결 구조체라고 부른다. 어떻게 삽입하고 어떻게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자.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한 거를 링크드 리스트라고 요거에 대해서 아까 레코드 형태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용될 거다. 이제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긴 것 같다가 노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NODE. 그래서 두 번째 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결 구조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링크드 리스트. 이 노드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꼭 두 부분으로 나눠질 필요는 없죠. 필요하게 되면 이것도 여러 개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아까 이 데이트라고 하는 거를 하는 자료형을 보게 되면 데이가 있고 그다음에 months가 있고 year가 있고 name이 있듯이 여기에 네 칸으로 나눠진 네 부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거 여러 개로 나누게 되면 처음부터 혼동스러우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만 해보자. 그래서 노드의 형태는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로 해보고 여기에 하나를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자 이거죠. 제가 그냥 그렇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 뒤를 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포인트라고 하던 아니면 넥스라고 하던 그래서 보통 여기는 이렇게 쓰게 될 테고 포인터 타입이 될 테고 여기에 데이터가 문자열일 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편의상 오늘은 이제 정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이런 구조체에 대한 모습, 노드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정할 때는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이다. 정의의 자료 형태다. 을 갖다가 정의해서 써야 되죠. 자료형에 대한 정의.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스트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걸 이 구문을 이용하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만약에 나는 파이썬이 좀 더 수월하고 자바가 수월하고 뭐 하신 분들은 이게 스트럭처하고 비슷한 게 클래스 개념이에요. 그래 클래스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이 여기에 해당되는 포인터에 해당되는 어떤 자료 형태가 있었는데 그때는 객체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 자, 그럼 요건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죠. 스트럭. 그리고 노드라고 하는 요거 하나를 노드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정의하자. 그러면 여기에 구조체의 이름은 노드라고 쓰자. 요 안에는 두 개에 해당되는 자료가 들어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포인트라고 하는 자료가 있죠. 두 개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정수값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죠. 1 그다음에 여기가 3
그리고 여기 19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뭐냐면 노드죠. 이것도 노드고, 이것도 노드고. 근데 요 뒤에는 포인터 이걸 따라가서 보니까 요 포인터를 따라가서 보니까 이 모습하고 요 모습하고 형태만 보자 이거지, 형태. 이 형태가 동일하죠. 이 형태나 이 형태나 이 형태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포인터를 따라갔을 때 모습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이 앞에 이런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다. 노드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구조체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구조체 형태를 갖고 있고 이 포인터를 따라갔을 때 구조체 형태라는 얘기죠. 따라서 포인터 자체가 이런 구조체가 아니라 이 포인터를 따라갔을 때 따라서 여기다가는 별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C 언어의 문법이니까 그냥 따라 쓰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이제 첫 시간은 여기까지 안 하고 좀 쉬었다가 요걸 이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